자, 오늘 드릴 얘기는 SBB 사태와 연준 정책의 변화, 뭐 이렇게 한번 주제를 좀 잡아봤는데, 첫 번째는 이제 이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미국의 금융권은 이제 어떻게 될 것이냐. 이에 따라서 SBB 사태로 인한 연준의 스탠스 변화는 어떻게 될 것이냐. 최종 금리는 어떻게 될 것이냐.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번에 발표됐던 CPI, 그죠? 사실은 예상치에 부합했지만 꺾이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서비스 쪽은 꺾이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좀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부분으로 한번 여러분들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이 시간에 시장에 대한 밑그림을 그리는데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는 여러분들 월스트리트 기자 중에 닉 티밀하우스를 굉장히 지금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제가 여기 좀 글이 하나 올라왔길래 좀 봤는데, 이 내용은 뭐냐면 연준이 금리를 계속 올릴 거라고 하는 겁니다. 뭔가가 부러질 때까지 금리를 계속 올릴 것이다. 그죠? 그런데 그동안 그렇게 해왔죠. 근데 빅 서프라이즈가 지난 몇 년 동안 없었다는 거예요. 특별히 부러진 게 아무것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거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SBB. 자, 여기 잘 보시게 되면 그 아래쪽에 월스트리트전을 통해서 나온 내용들 좀 한번 좀 이쪽에 좀 옮겨봤는데, 이 내용은 이제 제가 이렇게 한번 써봤어요. 실리콘밸리 은행 붕괴, 그리고 시그니처 은행이 연준의 금리 경로에 대한 의문, 금리 정책을 얘기하는 거겠죠. 은을 재개한다. 이게 뭡니까? 가장 안전하다는 국채. 하지만 금리가 너무 가파르게 올라가면서 실리콘밸리, 시그니처가 모두 그죠? 문을 닫았습니다. 그렇죠? 국제 가격이 폭락을 하고, 이 아래쪽에 보시면 은행 위기는 인플레이션 싸움의 다음 단계에서, 이건 뭐냐면 인플레이션 싸움의 다음 단계라는 거는 금리 인상을 얘기하는 거죠. 연준 관리들의 불편한 위치에 놓이게 되었다. 그죠? 공식적으로 상당히 불편한 위치에 놓이게 되었다. 이건 뭐냐면 인플레이션 싸움하면서 금리를 가파르게 올렸는데 연준 위원들이 그동안에 상당히 지속적으로 매파적인 이 스탠스를 계속 유지해 왔죠. 그런데 이번에 이 SBB 사태가 일어나는 걸 보면서 이들이 상당히 공식적으로 불편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불편한 위치에. 그러니까 상당히 지금 이제 고민이 되는 시기라는 걸 말해줄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잘 보시게 되면 SBB 사태와 BTFP라고 이렇게 좀 해놨습니다. 이 BTFP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은행 긴급 자금 지원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이게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좀 대응이 됐다. 이것이 은행 전반의 시스템 리스크로 전이될 가능성이 좀 낮은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도 하나가 되는 거죠. 자, 이거는 이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국채 또는 MBS, 요거를 담보로 해가지고, 그죠? 이걸 담보로 해갖고 저리, 아까 얘기했던 OIS에다가 한 10bp 정도를 더한 이자로 저리로 돈을 지원해 준다는 겁니다. 예.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그 국채에 대해 시가로 평가하지 않고 액면가로 평가를 한다라는 겁니다. 액면가로 평가를 한다는 거죠. 자, 보시게 되면 이렇게 한번 해봤어요. 단기적으로는 금융 안정성을 위해서 3월 FOMC에서 그 기준금리 25bp 인상, 그리고 터미널 레이트 수준이 하향하게 될 것이다. 자, 이번 주에 나온 겁니다. 당장 주말에는 동결도 상당히 올라가기는 했어요. 그죠? 상당히 올라가긴 했습니다. 자, 이런 내용 좀 한번 체크하시면 되겠고, 앞서 퍼스트 리퍼블릭, 지난 목요일장에서는 이게 호재가 되었습니다. 대형 메가뱅크들이, 그죠? 자산 14위의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에 민간 구제금융을 지원하기로 했다라는 소식, 그죠? 그런데 주말장엔 이게 또 악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퍼스트 리퍼블릭이 부실화되면, 흔들리게 되면 본격적으로 대형 은행들로 위험이 전이될 수 있다라는 리스크가 있었다. 하지만 제가 앞부분에 설명드렸던 내용은 뭐였냐?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 퍼스트 리퍼블릭은 살릴 수밖에 없다. 이것이 마지노선이 될 것이다. 제가 짧게 좀 정리해드리고 못다한 부분은 월요일 야간 반상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건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CPI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중요한 대목입니다. 예. 자, 이번 CPI는 예상치 6.0, 그죠? 부합을 했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는 서비스, 여전히는 보시게 되면 주거비하고 서비스 비용이 여전히 잘 잡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자,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거는
4월에는 좀 반영이 될 것이다. 이거 하나 좀 체크해 두시고요. 자, 이거 한번 보시죠. 아직까지 CPI 대부분을 차지하는 주거비가 잡히지는 않고 있다. 하지만 우리가 진로 임대료 지수라든지 이런 거 좀 봤을 때 3월 CPI에는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를 제가 해드렸습니다. 3월 CPI는 언제? 4월에 발표되죠. 그래서 보니까 이게 그거예요. 이 항목이 주거비는 꺾이지 않고 있고 볼륨이 커지고 있는 거 여전히 보이고 있죠. 자, 클리브랜드 연준 3월 CPI, 그러니까 4월에 발표될 3월 CPI, 이번에 6.0 나왔는데 클리브랜드 연준 3월 CPI 5.2% 예상한다. 이번에 6.0이었고 5.2% 예상한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저희 예측은 이제 그렇죠. 3월 CPI부터는 주거비 하락이 반영이 될 것이다. 4월에 발표될, 그죠? 자, 그거를 반영하고 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쉘터 CPI는 검정색 선으로 여전히 깨지지는 않고 있지만 진로 임대료 같은 경우는 이미 지난해 1분기 때 고점을 찍고 내려오고 있습니다. 한 1년 정도 후행해서 반영된다라는 얘기 드렸는데 그것이 개인적으로 제가 볼 때는 다음 달 4월, 그러니까 3월 CPI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있죠. CPI 발표 이후에 금리 전망입니다. 당장 보시게 되면 동결은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 한 20% 정도. 하지만 여러분들 잘 보시게 되면 주말장에서 퍼스트 리퍼블릭 관련한 진통이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동결은 40%가 좀 넘어가고 있습니다. 자, CPI 발표 이후에 금리 변화, 요거 한번 좀 보시죠. 보시게 되면 여기는 3월이고요. 동결입니다. 여기 동결이 78%, 그죠? 한 단계 인상이 25bp 인상이 78%고요. 그 다음에 5월 달에 64. 그러니까 뭐냐면 이 이후로는 없습니다. 배드와치로 보면 이 이후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5월이 마지막일 가능성이 높고 그 이후로는 동결 내지는 인하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자, 끝으로 이거 하나만 좀 설명을 한번 드려보면 이번 SVB 사태와 이 CPI 기준금리 전망 이게 뭐냐면은 검정색은 뭐냐면 SVB 사태 이전입니다. 그때는 금리가 여기 3월에는 뭐 5%, 뭐 5.3 뭐 이런 식으로도 최종 금리가 갈 것이다. 그리고 6월에는 금리가 올라갈 것이다. 그래서 5월, 6월 넘어가면 뭐 5% 후반도 갈 것이다. 이렇게 전망이 막 됐었는데 실제로 CPI 발표 전과 후의 흐름을 보면 요 회색과 노란색처럼 급격히 빠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SVB 사태 이전 그리고 CPI 발표 이전 중간 정도로 흘러가고 있다.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대략 5% 초반 정도, 대략 한 5.25 정도에서 5에서 5.25가 상단이 될 가능성이 있고 이후에는 금리가 빠질 그림을 지금 그리고 있는 거예요. 시장이 지금 이 그림대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자, 결국에 좀 정리하게 되면 항상 연준이 기준금리 인상 끝에 금리를 인하할 때는 누군가의 고통이 있었다. 그래서 여기 뭐 항상 서브프라임도 그랬고 2019년, 2008년도 그랬지만 지금의 SVB 사태도 금리 인하의 어떤 변곡점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네.